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지난주에 바그너 오페라 리허설을 갔는데 네네. 타노이저를 갔는데 네, 못 우리 태영 뵀어요. 선생님 못 만났어요. 시간이 엇갈렸어요. 아니 왜 안 기다리시고 가셨습니까?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두통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조금 아팠어요. 어떻게 약은 좀 드셨습니까? 네, 약 먹고 조금 쉬니까 낫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오페라하우스 가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우리 태영 선생님 찾아다니느라 근데 안 계시더라고. 독일 맞아. 사람들만 있고. 네, 제가 이미 떠났습니다. 예, 이미 떠나간 그의 발자취를 찾느라 쓸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아주 흥미로운 곡입니다. 파질사이의 첼로 소나타 4개의 도시라는 곡입니다. 파질 사이의 첼로 소나타 4개의 도시. 이 곡의 매력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제목부터 저는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도대체 어떤 도시를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들었을 때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음악적인 요소들, 그것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파질사이는요, 그는 그냥 천재 피아니스트만이 아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21세기의 위대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라고 르피가로에서 평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주 내한을 했고요. 2000년도에 음반으로 먼저 선보였고 그리고 계속 내한을 했습니다. 모차르트 소나타와 변주곡 음반으로 스타덤에 오른 이 파질사이는 기가 막힌 연주력과 무한대로 뻗치는 음악적 상상력으로 당시 팬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천재의 등장이라는 평론가들의 평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한 공연을 많이 했습니까? 내한 공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니까 2004년 4월 27일에 첫 내한 공연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파질 사이의 첼로 소나타 4개의 소나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내한 공연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보통 작곡가들이 내한 공연을 하진 않잖아요. 이 파질 사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니스트로서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남겨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했고 그리고 통영 국제음악제에서 한국 초연곡을 발표하는 등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2015년, 17년, 23년에도 왔네요. 네, 최근에는 와. 또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님 음반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랬군요. 자, 파질사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 파질사이는 1970년에 튀르키예의 앙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앙카라 주립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했고요. 17세의 나이로 장학금을 수여받았고 그리고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로베르트 슈만 음악원의 다비드 레바인의 문화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음악원에서도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적 두각을 드러낸 또 천재입니까? 보통 다 드러내시는데요. 네. 음악적 두각은 특히 장난감 악기로 연주를 시작을 아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코드와 라디오에서 들은 음악을 적어서 그거를 연주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인가요? 천부적인 청음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거를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5살 때 처음으로 피아노 선생님에게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 선생님도 굉장히 특이하신 게 이 어린 파질사이에게 즉흥 연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본 것, 느낀 것, 경험한 것을 모두 피아노 연주로 표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곡가가 되라고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레슨 중에서 5분에서 10분은 늘 즉흥 연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를 배울 때 색으로 음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도는 파란색, 레는 녹색, 미는 빨간색 이렇게 색채에 비유해서 음을 배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파실사이는 지금도 자신의 음악을 이 색채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컨셉을 잘 잡았네요. 근데 정영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너무 디스를 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 색이 겹치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색이 조합이 되면 또 다른 색이 나오잖아요. 또 다른 색이. 무한대로 나오는 그 색깔인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자, 파질사의 음악에서 튀르키예 민속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여느 작곡가와 같이 튀르키예의 전통 음악은 이 파질사이의 음악 어법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민속 악기를 사용하여서 튀르키예 색을 들려주고도 있는데요. 왜 이런 작업을 해나가느냐는 질문에 파질사이는 튀르키예 음악은 정말로 흥미롭다. 리듬 구조가 서양 음악과 굉장히 다르다. 우리나라의 음악도 사실 서양 음악의 구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박자와 리듬들은 보통 중동과 발칸반도에서 사용을 하는데 리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종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튀르키예는 많은 문화와 민속을 함께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흑해, 지중해, 남동부, 아나톨리아, 에게해 지역의 민속 음악, 종교적 모티베이션이 있는 음악 그리고 예술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유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군요. 튀르키예 체제에 반대하는 글을 SNS에 올려서 이 파질사이가 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2년에 SNS에 이슬람을 비판하는 풍자 시를 올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었던 음악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직에서 퇴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자국에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나는 오늘의 삶을 음악으로 표현할 뿐이다. 나의 삶, 사람들, 도시, 국가의 상황을 음악에 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예술가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장 말씀하신 거에 아주 동감합니다. 네. 현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음악가의 고충과 고충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이제 자신의 고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정부 시위 현장을 담아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파질사이가 시위 현장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담아내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아노 독주곡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문화부가 위촉한 튀르키예 시인인 히크메트의 시에 바탕을 둔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초연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의 시인과 작가, 정치가와 같은 인물들의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있죠. 그렇군요. 정상급의 피아니스트를 유지하면서 또 작곡가로 활동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어떤 음악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써보겠다라는 생각까지는 가지 하지 마. 못하거든요. 가끔씩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하지 마. 멜로디를 녹음을 해놓기는 하는데 음흠. 특히 좋은 시를 만나면 내가 멜로디를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파질사이는 정상급의 피아니스트로 전 세계를 투어하면서 또 전 세계의 유명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곡을 써내고 있죠. 이게 사실은 바로크나 고전 시대는 연주자와 작곡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자신이 연주한 곡을 자신이 쓴 곡을 연주하기도 했고 베토벤도 그랬고 쇼팽 슈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20세기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연주자와 작곡가가 대체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질사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2023년에 내한했을 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1990년대 경력이 시작될 때부터 저는 콘서트에서 연주자로서 제 자작곡과 클래식 음악 레퍼토리의 작품을 모두 연주해 왔고 이는 정말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많은 관현악단과 협연을 했어요. 수년 동안 유럽, 미국, 극동의 주요 교향악단이 저에게 관현악곡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연주하고 관현악단은 제 관현악곡을 연주하죠. 그리고 서울에서 제 작품 중 하나인 피아노 협주곡 물을 연주할 예정이고 한국 주연입니다. 파질사이가 이렇게 국제적인 명성을 쌓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네, 1994년에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오디션에서 수상을 했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는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에라토라는 음반 레이블에서 발매한 모차르트의 소나타와 변주곡 음반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도 한계가 없어 보이는 연주를 선보이고요. 그리고 표현도 상상력이 정말 넘치기 때문에 평론가들에게 천재의 등장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취향으로는 뭐 구울다의 베토벤, 호로비치의 모차르트, 미켈란젤레의 드뷔시 연주를 꼽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연주관에 있어서 확실한 개념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글렌 골드의 환생이라는 말도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 파질 사이의 연주 영상을 보시면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낯설다. 그분 체격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피아노에 약간 웅크린 듯이 연주하시는 모습이 굴드와 닮았다는 생각도 저도 했었고, 그리고 특히 평론가들에게 이 파실 사이의 바흐 연주가 글렌 굴드와 닮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쉬지 않고 정말 많은 무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무대를 사랑하는 연주자 중 한 명 아닙니까? 네, 뉴욕 필하모닉이나 이스라엘 필하모닉, 뭐 페테르부르크 심포니, BBC 필하모닉,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뭐 우리나라에서는 KBS 교향악단 등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의 정기적인 초청을 받는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루체른이나 베르비에, 루르, 뭐 본,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페스티벌과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분이죠. 그렇군요. 자, 오늘의 주제곡인 첼로 소나타 4개의 도시 어떤 작품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파질 사이의 첼로 소나타 4개의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를 말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2012년에 작곡을 했어요. 당연히 그의 고국 튀르키예의 4개의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여행하면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형식은 소나타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이제 소나타 형식으로 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악장들마다 각 도시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를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실제 도시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1악장은 시바스, 2악장은 호파, 3악장은 앙카라, 4악장은 보드룸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튀르키예를 못 가봤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런데 이제 시바스나 앙카라 같은 도시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 드뷔시, 야나책,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파질사이 본인이 살았던 도시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되 튀르키예의 실제 도시를 이름으로 음악화하여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의 전통 음악과 서양의 첼로 소나타 양식을 접목하여서 만든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는 작품입니다. 네. 첼로 소나타 4개의 도시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 중 1악장 시바스는 어떤 도시인가요? 네, 튀르키예의 중부에 위치한 도시라고 해요. 네. 가보신 분들은 꼭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나톨리아 지역에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라고 합니다. 이 시바스가 고대부터 다양한 문명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 덕분에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시바스는 농업, 목축업, 그리고 공업이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도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자연 그리고 현대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튀르키예의 중요한 문화적 거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첼로 소나타 4개의 도시는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감상할 네. 악장을 1악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4개 악장 다 들어보시면 저는 처음에 4악장이 굉장히 끌렸어요. 너무 리드미컬하고 열정적이고 또 이 정도로 특이한 작품을 만들어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라디오에서 들으시기에 이 볼륨이 조금 약간 파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러면서 1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너무 낯설지도 않으면서
이 선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선율이 정말 오묘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첼로와 피아노의 이 조화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 시바스라는 도시를 가보지 않았더라도 파질사이의 세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파지사이 첼로 소나타 4개의 도시 1악장. 자, 이제 감상해야 될 텐데 감상 포인트 하나 찝어주시죠. 네, 제가 너무 부러웠던 점은요. 이렇게 현대에 살아있는 작곡가가 자신의 고국을 주제로 그 작품을 썼고 그게 전 세계에서 연주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1악장 서울, 뭐 2악장 대구, 3악장 광주 이런 작품이 있으면 우리 한국 음악가로서 만약에 제가 이 첼로 소나타를 반주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 연주자들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될까? 그런 부러움과 또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첼로 소나타 1악장 시바스를 들으실 때 파질사이가 무엇을 상상했을지 여러분 사진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 소개한 파지사이의 첼로 소나타 4개의 도시 중 1악장 시바스, 첼리스트 니콜라스 알스슈테트와 피아니스트 파지사이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파지사이의 첼로 소나타 4개의 도시 중 1악장 시바스, 첼리스트 니콜라스 알스슈테트, 피아니스트 파지사이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파지사이는 독특한 방식의 테크닉으로 또 피아노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프리페어드 피아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저도 뭡니까? 파질사이 때문에 네. 들어본 말인데요. 그러니까 프리페어드 그러니까 준비되었다, 뭐 준비를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피아노에 볼트나 나무 조각, 유리 같은 걸 넣어서 소리를 변형시키는 기법으로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피아노가 원래 음색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음향 효과가 나고 타악기적인 느낌도 날 수 있잖아요. 피아노 안 상합니까? 제가 조만간 우리 EBS 피아노에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뭐 시도는 대환영인데 청구서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파질사이가 자신이 이렇게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튀르키예의 민속적, 토속적 소리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음색뿐 아니라 화성적으로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려고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건 음악을 듣고 느낄 청중의 몫이니 본인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아노의 줄을 잡고 건반을 연주를 한다든지 또는 피아노 현 사이에다가 뭔가 스펀지를 껴가지고 약간 먹먹한 소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시도를 하는 현대의 작곡가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예전에 백남준 선생님도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인 파지사이는 앞으로 작품 활동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작곡가는 모든 종류의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새로운 장르의 음악부터 작곡가 자신이 속한 민족의 전통음악, 재즈, 전자음악 등 여러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줄 알아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작곡가이고 또 주관이 뚜렷한 분이라서 앞으로 재미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직접 하신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생존에 있으니. 네, 모차르트의 인터뷰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의 편지들을 막 뒤져보곤 하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악보랑 글로 보는 것과 네, 또 실제로 만나서 네. 인터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비슷한 경우도 있고 네, 전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차르트랑 베토벤을 실제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랑 달랐을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름이 붙은 음악들 또는 나는 이런 템포로 했는데 베토벤이 그 템포가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콩쿠르과 연주회에서 그 템포로 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니까 이 클래식 음악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영화 아마데우스 때문에 모차르트가 네. 좀 밝고 쾌활하고 가벼운 성격으로 이미지 있잖아요. 너무 가볍게. 그런데 알고 나왔죠. 보니까 모차르트는 베토벤 같고 네, 베토벤이 모차르트 같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들과 정반대 음악을 썼다.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에 소개한 파지사이 덕분에 네.
그 파지사이를 또 많이 이제 사람들이 찾아보고 네.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의 선배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한 것도 꼭 보시고 또 그의 작품들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2017년이라고 읽을 뻔했습니다. 2017 쓰시는 분, 호호, 내년에 튀르키예 여행할 예정이라 귀 쫑긋 감사합니다. 내년에 튀르키예 여행 가시는 분이 또 딱 보내주셨어요. 튀르키예 도착하셔서 아. 한국 11시 맞춰서 사진 보내주세요. 이야, 부럽습니다. 내년이군요. 2025년에 가신 여행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류 범성님, 파제사의 첼로 소나타 4개의 도시 중 1악장 시바스를 들으면서 피아노와 첼로 선율에서 트리키에만의 이국적인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제대로 감상하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5824님 덕분에 파지사이를 알게 되었네요. 우리의 목적 달성했습니다. 항상 이 코너에서 많이 배워요. 태양님 연주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파지사이 곡 좀 연습하십니까? 제가 진짜로 프리페어드 피아노에 장치하고 하는 거를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예, 다른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BS 올 때는 좀 작은 너트, 큰 너트나 이런 거 저희가 또 현이 소중하니까. 그렇죠. 예. 자, 국가 세금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입니까?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베르디의 작품을 계속 준비해 얘기하셨잖아요. 놓고 그런데 다른 곡들을 제가 듣고 또 공부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먼저 소개드려야지 하면서 순간순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베르디가 계속 밀렸어요. 아하. 2주 동안.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 베르디의 작품 가지고 올게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작곡가기도 하고 네. 또 지금 조만간 이번 주에 제가 공연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성악곡입니까? 네, 대구 아리아. 아니요, 아니요. 관현악곡으로 준비하도록 관현악곡입니까? 하겠습니다. 순간 말할 뻔했어요. 예. 거의 다 왔는데 못 잡았네요. 이제 미리 스포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다음 주에 이 코너를 많은 네.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밀당이 환상적입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시벨리우스 카렐리아 모음곡 중 제3곡 행진곡이고요. 유진 어르먼드가 주요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